네, 우리 감독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누룩 연출한 장동민입니다. 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공간에서 이렇게 영화 그 멀리까지 와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고 여러분들의 뭐 질문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본 느낌 뭐 이런 것들 좋으니까 편하게 말씀 전해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감독님한테 먼저 한두 가지 하고 관객석으로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뭐 사실은 배우이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너무 방영 중인 드라마라서 사막에 배현주 감독님이 사막에 출연하시고 계신 걸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봤더니 어느덧 10년차 배우세요. 데뷔를 한 2015년, 16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배우다라고 하기 전에 관객분들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근데 2023년에 내길이가 되어줘. 네, 단편을 만드셨어요. 사실 뭐 단편 만들 수 있죠. 많이들 또 하시니까 배우분들 중에서도. 근데 2년이 채 안 되어서 단편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감독님 연출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 또는 시작하게 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는 사실 좀 막연한 저의 그냥 어릴 때 꿈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진학을 했던 과라든지 뭐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뭐 네, 다들 전공이 아시죠? 완전히 다 예, 경제를 경제 전공했고, 공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우를 우연치 않게 하게 되면서 과거에 있던 꿈을 다시 끄집어내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지금 과거의 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에 보니까 워낙 이제 시쓰는 창작 욕구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시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느 인터뷰 보니까 살짝 원래부터 꿈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단편하고도 장편은 다르잖아요. 과감히 뛰어드셨는데, 사실 이제 배우를 하다 보면 배우일 내 캐릭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전방위로 걸쳐있는 영역이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리고 누룩이라는 소재를 잡으셨고, 지금 맨 처음에 이 영화의 영화적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영감의 원천이 되는 어떤 시작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 쓰면서 되게 고생?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시나리오 쓰면서 또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가장 신경 쓴 부분? 고심했던 부분? 누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이랑 장편은 거의 다른 장르, 아예 다른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편을 작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출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단편을 함께 제작했던 그 감독님이 또 계세요. 그 저랑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데, 그 감독님하고 이것저것 평소에도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한번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요. 누룩이라는 영화는 처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상업적인 그런 영화를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화를 할까 하다가 이제 누룩이라는 소재를 좀 바꿔서 선택을 하게 됐고, 처음에 아이디어 차관 자체는 과거에 뭐 이제 그 코로나처럼 뭔가 이런 뭐 사스도 있고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다 있었잖아요. 그때 뭐 우리나라에 김치에 마늘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국의 전통적인 주류이고 또 저도 막걸리를 좋아했었어가지고, 또 실제로도 막걸리가 주종 중에는 건강한 측면도 그 유산균 때문에 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막걸리가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처음에 아이디어가 또 굉장히 슬며시 주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여러분들의 얘기도 또 듣겠습니다. 지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좀. 부천에서 2번 보고 이번에 3번째로 봤는데 이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었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든 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영화의 재미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숨겨진 이제 GV를 보고 난 뒤라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다 보니까 영화에 집중하다 보다기보다는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배우들의 연기 디테일 아니면 여기서 코믹을 주고 싶으셨구나 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재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감독님께서는 몇 회차 관람을 해야 가장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네, 다른 분들도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회차 관람을 하셔서 누룩의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지금 오늘 3회차인데,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사가 굉장히 귀에, 오늘은 마음에 대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감독님, 어떤 걸? 답변이 이게 너무 많이 또 숫자를 부르면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실까봐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면 좋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또 와주신 관객분들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고 이렇게 먼 곳에 와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영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개봉을 했을 때도 관심 갖고 여러 번 보면 또 의미가 또 중첩되면서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표면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저도 상영 그 영상 많이 이제 저희 같이 배급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많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야기는 잘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까지 이르는데 무리가 없고, 그런데 감독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걸 또 관객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꼈으면 하는 것들은 또 여러 번 보면 의미가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직관적인 영화가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곱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얘기 들어볼까요? 예, 선착순입니다. 이분이 먼저. 네. 강동민 배우님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다스리와 누룩은 어떤 절대적인 힘 같은 걸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주 인형처럼 막 버려도 다시 돌아오고 또 버려도 다시 돌아오고 약간 이렇게 되던데, 마지막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스리가 자기의 의지로 누룩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결말이 조금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결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다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누룩과 말씀하신 그 다슬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의미로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의 실체가 어떠한 건지, 다스리가 느끼는 그 누룩에 대한 다시 돌아오고 찾아가고 느낌으로 찾고 이런 것들이 남들 보기에는 다 거짓말 같고 실상이 아닌 허상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 다슬의 믿음의 측면에서 더 집중해서 봐주기를 하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결말에 대해서 조금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스리가 결국에 어떤 그 특정 누룩을 집착해왔고
그것만이 자기에게 어떤 굉장히 목숨과도 같은, 자기 대사에도 나오듯이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누룩이 아니어도, 그 실체의 누룩이 아니어도 자기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결론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누룩의 관계를 뭐 정확히 끊어냈다, 혹은 그 특정 누룩이 아니라 다른 누룩을 써서 뭐 계속 삶을 이어나간다,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결말짓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누룩은 사라져서 불에 타버렸지만 그 뒤에 다시 막걸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새로 지금까지 있던 걸 다현이는 다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막걸리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렇다면은 새로 누룩을 구했는지, 그 특정 누룩을 구했는지, 아니면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누룩이나 갖다가 써서 막걸리를 만들었는지, 어찌됐건 과거와 같이 막걸리를 만들면서 다시 상태가 좋아 보이는 상태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슬이가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그런 긍정적인 결말로 내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증명할 수도 설득의 영역도 아닌 것일 때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 라는 저는 약간 저한테 그런 식의 좀 질문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예, 자, 뒤에 분, 예, 지금, 예, 핸드폰 영상 들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게 첫 관람이에요. 지금 내용을 곱씹어 보다 보니까 가족의 의미를 좀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 속에 가족에 관한 것도 담아주신 건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가족에 대한 중요점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영화가 맞고요. 가장 내가 어떤 굉장히 믿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뭐 이런 게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뭐 할 때도 가족들이 제가 되겠어? 이렇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족 구성원은 응원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관계도 가족이고, 또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도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관계로 이 다스리의 믿음을 가장 아프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계로 설정을 했고, 그게 특히나 다현이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믿음을 믿어주지 않았고, 쟤 미친 것 같아, 왜 저렇게 저 누룩에 집착을 하지? 정신이 나갔나 봐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도 막걸리를 마셔보더니 어쩌면 내 여동생의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태도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에 또 다슬이가 아주 마지막에 길게 보여주지 못했지만 오빠가 사과하면서 찾아온 모습을 보고 약간의 감정의 어떤 감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끔 했거든요.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감정적인 응원과 상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로서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게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대사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빠하고 오빠가 가장 날 못 믿잖아. 그래서 슬프다. 그게 제일 슬프다.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처럼 감독님이 말씀하신. 예. 아유, 제가 어떻게. 여기부터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드릴게요. 계속 손을. 예, 이번부터. 네. 오늘은 헤드폰을 끼고 봐서 그런지 아무래도 소리에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
영화 사운드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장면별로 넣고 싶은 소리를 조금 떠올려 놓고 그거랑 비슷한 음향을 찾아서 뭐 넣으셨는지,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통해서 주고 싶으신 느낌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저 질문에 살짝 저도 좀 얹을게요. 네네네. 사운드 전체적인 것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게 누룩이 사라졌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씬, 네. 그리고 누룩 때문에 차 몰고 가는 씬, 네. 그리고 그 불황자 소굴에서 그 씬에 사운드가 계속 그 정신과에서 얘기도 했지만 약간 심수로 돼서 들린다? 네. 근데 그게 그 장면마다 계속 저한테 약간 계속 물음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이래서. 일단은 아시겠지만 음악 작업이랑 그 사운드 작업하는 음악 프로듀싱 하는 분은 이제 따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고 합쳐지는 거고요. 아마 음악 작업을 포함한 이 사운드 작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악 작업은 이제 막 좀 영화 음악 되게 열심히 잘 하시는 되게 젊은 여자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 작업을 해주셨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이 활용해서 과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버전도 있었고, 좀 덜어내서 이 인물들의 감정과 그 연기에 더 집중하게끔 하는 그런 버전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조금 더 긴박하고 그 마지막 절정에 치달을 때 긴박하고 그 막 북소리 같은 것도 일부러 좀 넣고, 이 영화 시골 배경에 막걸리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맞게끔 잘 설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쨌든 이 영화가 뭐 CG가 들어가고 이런 판타지스러운 점이 없지만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설정을 한 거고, 뭐 영화 마지막에 뉴스에서는 그 불이 타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뉴스 보도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건데, 과연 그럼 그 불황자들의 존재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다슬이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했을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명 소리라는 게 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저는 타인이 봤을 때 정말 다슬이가 저런 환청을 듣는 거라면 그냥 미친 사람이 맞구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 다슬이가 듣는 것들이 불황자의 소리로 저는 설정한 건 맞거든요. 그 계속 들려왔던 비명 소리가 실제로 그 불황자 배우들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거기에서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불황자가 다스리처럼 누룩을 어떻게 계속 찾아가지고 찾아오는 비슷한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다스리가 마치 좀 상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해 보이는 장면들에 넣었어요. 아 하는 그 비명 소리가,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 큰 비명 소리, 불에 타는 비명 소리처럼 해서 없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런 비현실성을 더하기 위한 사운드 작업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얘기를 이야, 저는 도뮤님이 영화 누룩을 제작하시면서 이 장면은 진짜 제일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지막 그 불에 타서 불타는 장면을 실제 촬영 마지막 날에 찍었는데, 그 장면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고 공을 들였고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사실 대화 그 무한이라는 기자와 다스리가 둘이서 얘기하는 감정적인 부분도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 140분의 러닝 타임을 80분으로 줄이다 보니 저도 욕심이 정말 누르기
말도 안 되게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이 잘 된다면 감독 버전을 내고 싶을 만큼 조금 아쉽지만 사실 그게 아직 존재했다면 그 둘의 아주 긴 대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촬영 첫 회차에 했는데 되게 뭔가 가슴에 올리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뽑았을 텐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면 마지막 엔딩 장면이 가장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140분이요? 140분. 140분이라도 제가 한번 처음에 편집한 거 140분이었고 볼 수 있겠다. 이게 많이 네, 도와주시면 네. 가능한데 아마 보고 싶은 장면이 네. 있네요, 저도. 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한돼서 한 2번 정도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3분이 들었으니까 3분 다 듣죠. 대신 조금 간단하게 주면 3분 모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부터 다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분. 네. 일단은 저는 오늘이 첫 관람이었고 저는 울산 살아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의는 아니지만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네. 이게 어긋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감독님으로 오셨는데 외모 그쵸. 칭찬은 그렇습니다. 감독님도 잘생기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누룩이란 제목도 그렇고 등장한 어떤 가족의 이야기나 막걸리라는 소재 자체가 상당히 한국적이잖아요. 이게 누룩을 이용해서 술을 담는다는 것도 되게 동양적이고 다스리를 믿어준 사람이 오히려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설정도 저는 굉장히 한국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런 소재를 활용하셨을 때 그 한국적인 걸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시골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심 소재로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슨 질문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이 얘기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는 아주 있을 법한, 표면적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로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있을 법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 제가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도 다 인터뷰를 하고 학생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겪었던 일들, 그게 뭐 제가 한국인이니까 이제 한국적인 그런 게 있을 법한 것들을 찾다 보니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중간 분 계셨는데, 예. 되게 떨리는데요. 일단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전에 우선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3년 동안 2편의 영화를 찍으신 게 사실 엄청난 열정과 영화에 대한 그런 흥미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저에게도 많이 용기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은 보통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를 만드실 때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참을 수 없어서 영화를 쓰게 되시는지, 아니면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어떤 요소들을 계속 소재를 공부를 하시고 막 작업을 하시는지, 그게 질문이고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다스리가 사실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다스리가 음주도 하고 뭐 운전도 하고 나중에는 절도까지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계속 이렇게 주인공에게 넣은 이유, 이렇게 2가지 네네.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냐면 전자에 가까워요. 왜냐면 저는 본업이 배우다 보니까 뭔가 그 영화를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거든요.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내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크고, 그래서 어떤 강렬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만드는 그 영감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이 그것도 영화에서 물론 사회 통념에서 아주 벗어나면 주인공에게 그런 설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고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시골이라는 배경에서 저도 더 심한 설정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막 요즘 실제로 예를 들자면 요즘 실제로
서울에 제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고등학교에 이렇게 뭐 마약 근절 프로그램을 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거든요. 요즘. 그런 데에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영화에 옮기는 것은 이제 관객분들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질적인 게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뭐 받아들일 것 같았다. 시골에서 여자의 그 고등학생이 뭐 막걸리 먹고 아빠 도와주려고 트럭 배달하고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없다고 생각도 안 하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또 너무 벗어나는 걸 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한 거고, 그로 인해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뭐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세대는 아니지만 배달하다 보면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 그런 얘기 많아요. 나쁜 행동인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현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다. 예. 아,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누르고 지키려고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대사에 조금 나오는데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파가지고 막걸리 먹다가 죽었는데, 이제 그게 마치 그 엄마에 대한 기억으로 집착을 하게 됐다라는 대사로 조금 나와서 아마 캐치를 명확하게는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어떤 특정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막연한 믿음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영화의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 때부터 해서 일단 자주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앞에서 먼저 또 해주신 게 있어요. 고등학생이 뭐 운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제가 답변을 네네네. 들었고, 이게 제가 영화를 보는 도중에 그 배우님 목소리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배우님의 목소리였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그리고 배우시니까 연출을 하면서 이때 요거는 내가 그 연기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연기 욕심은 또 살짝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목소리가 맞았고요. 와. 그 다스리 역할을 남자로 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단편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쉽지 않죠. 네. 연기와 아마 연출은. 장편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아마 뭐 공동으로 연출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네네. 그 영화를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또 만드실 것 같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급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 좀 반성에- 여유 있게 반성에 관한 의미로 하는 게 말씀하신. 유리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도 생각나고 시나리오 이렇게 막 해서 주저 없이 바로 장편을, 왜냐면 생각하고 재고 이러면 사실 또 못할 수, 이게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저는 추진력에 지금 타이밍에 지금 했어야 되는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거쳐가야 저는 될. 매우 추진력 있고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감독님 분명히 이 영화는 분명히 믿음에 관한 영화인 것 같아요. 내가 갖는 보이지도 않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명도 설득도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관한 것들을 내가 소망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뭐 이런 영화인 것 같은데, 감독님이 소망하시는 건 요즘 뭔지, 그리고 그게 혹시 남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영화 속으로 여기들이 있어도 내가 나를 지켜가는 것들을 감독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생각보다 이 영화의 독특함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크게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영화의 가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흔히 볼 수 없는 영화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영화가 그 가치를 또 존중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개봉을 준비 중인데 갈 길이 멀어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 관심 있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봐주시고, 이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새싹이잖아요. 새싹이 자라날 수 있게 많이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진실하게 버텨주신 우리 감독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